앞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날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AI라 그러죠. 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아마도 지금 우리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주변에는 이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러한 제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인공지능이 지금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능은 반드시 있어야 하지만 의식은 선택사항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일례로요, 우리 동양의 바둑이 있죠. 동양의 바둑은 그 전까지 그 서양의 체스, 서양 장기가 그 컴퓨터에 의해서, 지능에 의해서 정복되고 나서 동양의 바둑만은 인간 고유의 그런 오락이다. 그래서 바둑은 결코 컴퓨터에 의해서 정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들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최근에 구글의 인공지능 알파고가 이 세계 바둑계의 거장인 이세돌과 크제를 완벽하게 물리치고 세계 바둑계를 평정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이 바둑계에도 이 AI, 인공지능이 대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비의식 지능에 대한 유일한 대안은 바로 우리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AI에 의해서 점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그 바탕은 바로 여러분들의 인성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4차 산업혁명이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미 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가 뭐냐 하면 바로 서로 소통하고, 옛날에는 돌도끼 하나를 원시인이 우리 조상이 앉아서 한나절 작업하면 혼자서 만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천체망원경은 아무리 똑똑한 과학자라도 혼자서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저 땅 밑에서 광물질을 캐는 이런 광부부터 시작해서 이 공식을 푸는 수학자, 모든 사람이 협력해야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소통하고 서로 협업하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렇죠? 그런 거 없으면 바로 이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키워드, 이 소통, 협업, 그리고 창의성이 필요한데, 이러한 바탕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리 인간의 인성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성이 왜 이렇게 필요한 것인가?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 대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인간 사회를 사는데 모든 이 갈등이 많죠. 사람 사는 동네에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인간 사회 갈등의 가장 근저에는 바로 무엇이 있느냐면 바로 이 경제적 불평등이 있습니다. 똑같은 기회가 주어져도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돈을 더 잘 버는 사람이 있고 못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기회도 평등하게 주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적 불평등은 어떻게 보면 피해갈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경제적 불평등이 사회적 불평등, 여러 가지 갈등을 일으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갈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방법이 우리 인성을 가지고, 그죠? 가진 사람은 부가 절대적 가치가 아니란 것을 깨달으면서 다른 사람을 동등하게 대해주고 협력하면서 사는 게 해주고, 또 좀 덜 가진 사람들은 피해의식과 저항의식을 스스로 중화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성입니다. 이것은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것만 잘 되면 우리 사회는 보다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시킬 수 있는, 완화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인성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공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는 인간만이 아니죠. 200만 종 그 이상의 생명체들이 서로 하나의 순환고리를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는요, 그나마 이 순환고리가 잘 돌아가면서 살았는데요. 오늘날 현대에 이르러서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는요, 예, 그 임계치가 넘어선 현상들이 부단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제6의 멸종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평균 지금까지는 만년에 이 2종 정도 우리 포유류가 멸종했는데요. 현재는 그 100배가 넘는 멸종 속도가 진행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제6의 멸종기라는 시기가 왜 왔느냐?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인간종의 활동 때문에, 인간들의 활동 때문에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요즘 기후 문제가 심각하죠. 예, 기상 온도가 자꾸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우리 인간종의 활동들 때문인데요. 자, 그런데 모든 국가들이 또 단체들이 열심히 노력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나온 숫자는 정말로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 다른 종들을, 다른 생명들을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역시 나라나 정부나 단체에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이 다른 생명을 존중하고 공존해 나갈 수 있는 이것도 역시 우리의 인성에 가장 중요한 뿌리를 둬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인과 관련해서 인성과 관련해서 이 한자 말은, 한자는 뜻 글자이기 때문에 글씨 속에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이 인자와 의자에 대해서 한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을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인자라는 것은 사람 인변의 두 이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둘이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둘이 서로 의지하고 배려하고 챙겨주면서 사는 것, 이것이 인의 근본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한문의 원형이 그대로 남아있는 각골 문자에서는요, 이 인을 뭐라고 표시했냐면 마음심 위에다가 몸심, 몸심 밑에 마음심이 달린 글씨를 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의미가 심상하죠, 그죠? 인이 몸과 마음, 즉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이 한문 인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의미가 남아있는 글씨가 바로 행인, 행인이라는 것은 행자는 살구를 말하는데요. 살구시, 그러니까 시라는 것은 근본이지 않습니까? 도인, 복숭아, 시, 이런 글에서도, 글씨에서도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라는 글씨가 있는데요. 이 의는요, 글씨를 쪼개보면요. 자, 위에 양이 있고요. 양, 짐승 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숫자, 이쪽에 손숫자가 있고, 그 다음에 창과자가 있습니다. 부족의 우두머니가요, 손에 창을 들고 양을 분해하는 거죠. 양을 잡아서 이렇게 분해를 해서 골고루 나눠주는 것입니다. 동네 사람, 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여러분들 뭐 발음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이 의란 것은 공평한 분배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문 글씨 공부해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인성을 발현하기 위해서는 뇌가 잘 발달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뇌가 잘 발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으셨죠? 우리가 나무나 이런 식물도 뿌리나 가지나 잎이 무성한 것이 건강한 것이듯이 우리 이 뇌도 이 가지가 잘 뿌리가 잘 뻗어 있는 것이 훌륭한 건강한 뇌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뇌의 사진 모습을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뇌 그림인데요. 신경세포가 쭉 가지가 뻗어 있죠. 자, 이런 신경세포가 서로 만나는 자리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뉴런과 시냅스가, 뉴런이 잘 뻗어 있고 시냅스가 잘 형성된 이러한 세포가, 뇌세포가 건강한 뇌세포. 그러면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이 인성을 잘 발현하기 위해서는 이 뇌세포가 잘 이렇게 발달돼야 좋은 그런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이러한 건강한 뉴런, 시냅스는 어떻게 해서 형성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 좋은 경험, 좋은 학습 이런 것들을 함으로써 이런 신경세포가 발달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소에 사시면서 좋은 생각하시고, 그죠? 또 공부하시고, 여러분들 우리 뭐 치매 예방에는 외국어 공부가 좋다 그런 말 들으셨죠? 그거 학습입니다. 그죠? 학습을 통해서 치매 예방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 신경을 이렇게 좋은 생각과 좋은 경험, 좋은 학습을 통해서 내 신경을 살려가면서 사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머무는 것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우리 뇌를 형성하고요. 우리 뇌에서 뇌의 상태, 뇌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변화가 된다는 것이죠.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실상, 진짜 모습이 어떤 것인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세상은 사람마다 각자 다 다르게 보죠. 예, 100사람이 있으면 다 100사람 다 다른 세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실제하고는 상관없이 사람은 다 다른 모습을 봅니다. 어떤 분은 노을을 보고 너무나 아름답다고 느끼는 반면에 어떤 분은 너무너무 슬프게 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각자 다른 세상을 보느냐 하면 우리 인간은 실제로는 우리 마음을 스크린에서 투과해서 보는 것밖에 안 돼요. 우리 자신이 3차원 스크린, 여러분들 마음속에 전부 하나의 프리즘을 갖고 이 세상을 투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본 실상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통해서 본 실상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 세계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우리 자신입니다. 이 세상은 다름 아닌 우리 자신. 그러면 제가 아는 분들을 만나보면요, 이 세상을 좀 바꾸고 싶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내 삶에 만족하지 못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부터 바꿔야 된다? 그렇습니다. 나 자신부터 바꿔야 된다. 나를 바꾸면 뭐가 바뀐다? 세상이 바뀐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을 바꿔나가시면 이 세상은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 세상의 실상이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이죠. 참 중요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가 있고 현재를 거쳐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기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제 아침에 예, 뭘 했더라 이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가 있다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내일 내가 뭐 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람 속에 이런 기억으로서의 과거와 예측으로서의 미래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있던 일을 기억함으로써 내가 현재 위험을 잘 회피할 수 있고 잘 살아가기 위해서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과거의 기억이 있는 것이고 또 미래의 예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존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기억과 예측을 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위험 회피를 위해서 진화된 이것이 오늘날에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 기억과 예측 때문에 오히려 고통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잊어야 할 지나간 일을 끊임없이 되돌려 생각하는 바람에 현재가 침범받고 있고요.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때문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끄달려서 현재를 올바르게 살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현재밖에 없습니다. 현재 이 순간만이 있는데 우리가 생존 확률을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있었던 기억이나 예측은 이 순간에 현재에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에 충실하셔야 되는데 이 현재를 지배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감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어떤 행위를 하신다면 그 행위의 근저에는 바탕에는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얘기 듣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내가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 내가 집을 나오는데 부인이 어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런 반응을 했어. 그럼 생각해 보시면 그 반응 밑에는 어떤 감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재의 결정을 짓는, 현재 내 행동을 결정짓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감정을 잘 다스리는 것이 현재를 잘 살아가는 방식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구현해 나가는 방식. 자, 이것을 우리가 감정지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이모셔널 인텔리전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여러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감정은 지능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사람이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감정을 잘 조절해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이 인성을 잘 펼쳐서 훌륭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순간적인 자기의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 그런 분이 인성을 제대로 발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요, 무슨 학문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감정이 작동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 얘기를 집중하시느냐 아니냐 하는 것도 이 감정에 달려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제 얘기를 잘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저분 얘기가 좀 말이 맞네. 내가 잘 들어서 내가 훌륭한 인성을 지니고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제 얘기를 듣는 분은 집중해서 들을 수 있고 지가 뭔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 얘기에 집중하실 수가 없는 거죠. 이것도 역시 감정지능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현재 충실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감정지능을 높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참 중요한 얘기니까요. 잘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인을 실천하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이 인을 실천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감사하기.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되는 일은 없습니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똑똑해서 뭔가 된다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이 세상은요, 수많은 일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수많은 일이 전부 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러 가지 일의 복합적인 결과를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상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성경에 있는 말 중에 항상 감사하라. 이 말이 제일 좋은 말 같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그죠? 자, 겸손함을 기르는 삶의 지혜가 바로 감사하는 말. 항상 감사하시고요. 감사하면 자기를 낮추게 됩니다. 그죠? 하심하게. 자, 그러면 인을 실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인이 실천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행복해지는 최고의 방법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다른 사람 행복하게 하기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멀리 먼 나라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내 가정부터. 그렇죠? 내가 같이 살고 있는 내 가족,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그죠?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기서부터 그분들이 행복하게 해드리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집니다. 정말로 중요한 얘기죠. 그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현재 충실하기. 이렇게 말씀드렸죠. 지나간 과거에 끄달리셔도 안 되고요.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 끄달려서도 안 되고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 살고 있는 이 순간에 충실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면 여러분들이 훌륭한 삶을 인을 실천하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건강 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이 인을 실천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명상입니다. 명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대부분 좀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부담스러운 명상이 아니고요. 마음을 챙기라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이 마음 챙김은요.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실 때든 또는 잠깐 쉬실 때도 내 스스로를 돌아보는 이 마음챙김, 명상, 이런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이런 마음챙김의 순간이 없이는요, 우리가 올바른 인성을 발휘하고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명상이란 걸 하기 위해서는 호흡이 중요한데요. 호흡은 우리가 배로 하는 복식호흡, 그죠? 우리가 흔히 폐로 하는 폐호흡을 쉬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폐호흡을 하면 사람이 바빠집니다. 또 몸이 빨리 망가집니다. 반면에 배로 하는 복식, 그죠? 단전까지 이렇게 숨을 내쉬는 복식호흡을 하시면 아주 진중해지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자, 우리 마음과 호흡은 생명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호흡을 통해서 건강을 잘 챙겨가시면서 하시면 정말 건강한 삶을 사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명상은요, 진정한 자기애와 이타심, 다른 사람을 챙길 수 있는 마음을 키우는 원동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요,
소식하라는 거죠. 많이 먹지 말라는 얘기죠. 뭐 소식하라고 그래서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 적게, 되도록이면 적게, 적당할 때 숟갈을 놓을 수 있는, 수저를 놓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소식이라고 합니다. 자, 소식을 하면요, 세포 내 에너지 생산 장치인 이 미토콘드리아 수를 증가시켜줍니다. 그래서 생체 시계를 젊음으로 되돌이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불리 먹는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배불리 먹으면요, 우리 몸에 노폐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요, 우리 몸이라는 이 공장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게 먹는, 그죠? 이 배부르기 전에 숟갈을 놓는 이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위장 속에는 이 머리에 연결된 신경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 배가, 위장이 다 차야, 차면 이 신호가 올라가는데, 머리로 가는데 이게 조금 늦게 갑니다. 20, 30분 늦게 가기 때문에 우리가 꽉 차고도 꽉 찼는지 모르기 때문에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당할 때 수저를 놓는 이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지속적인 운동입니다. 자, 우리 몸은요, 이 근육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근육이 없이는 순환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속적인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근육을 만들어주면요, 이 행복 호르몬이 유발됩니다. 그렇죠? 이 근육이 만들어지면 이 근육이 순환을 도와주고, 순환이 되면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참고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우리 몸 속에, 마음 속에, 뿌리 속에 우리가 이 남을 챙기는, 그죠?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본연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대의 이런 이기심에 세뇌되어 있는 마음을 버리고 우리 본연으로 돌아가서 훨씬 더 윤택한 삶을 만들어가면서 사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의 제 강의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펼쳐질 수 있도록 기원드리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